나도 본 거야. 얘네들도 눈이 없나? 얘네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록히드 마틴이 일본한테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어요. 타보고 싶다며. 타봐. 타라니까. 이런 상태예요. 만약에 일본이 어떤 형태여도 우리 T-50을 선택하잖아요. 앞으로 훈련기 시장에서 다른 대체 수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서방 시장에서. 더군다나 지금 제 정보원에 의하면 록히드 마틴이 뭘 추진하고 있느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투기 수출이라는 건요, 어떤 뭐 산업적인 수출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 전략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국가 전략의 결정판, 이 수출 효자동의 충성동 중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FA-50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이 FA-50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핫한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놀랍게도 일본에서요. 자, 그래서요, 오늘 샤르 엑스파일에서는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이 DSEI 2025라는 방산 전시회가 있어요. 이게 매해 경연으로 한 번은 일본, 한 번은 영국에서 개최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마케팅, 방산 분야 마케팅 관계자가 다 오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 가지도 않았어, 사실. 근데 몇 년 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슬금슬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슬금슬금 가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FA-50. 보통 이게 경공격기인데 우리가 수출할 땐 뭘로 많이 수출해요? 우리가 이거 훈련기로 많이 수출하죠. T-50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T-50, FA-50 이제 우리 같이 하나로 묶자. 그렇게 해서 요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FA-50에 관한 최신의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지난 6월 4일이었죠. 우리가 필리핀에 추가 수출이 확정됐습니다. FA-50 12대를 7억 달러 가격으로 2030년까지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우리가 책을 한 게 이제 발표가 됐죠. 사실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았어요. 제가 먼저 알았어요, 사실. 제가 먼저 알았는데 업체에서 엠바고를 세게 걸어서 조금만 참아달라 그래서. 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입 다물고 이제 딱 간 거예요. 근데 필리핀 수출했을 때 사람들이 추가 수출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의아했어. 왜? 올해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FA-50 한 대가, 필리핀 공군 소속 FA-50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긴장했었지, 우리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뭐 기체 결함이 아니라 이게 뭐 조종사 실수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오냐, 여러분들. 필리핀은 지금 작전을 뭐라고 해서 대게릴라 작전을 한다고. 필리핀의 섬이 3,000개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곳곳에서 반정부 게릴라, 반정부 공산 게릴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를 지금 진압하는 작전을 하기 때문에 FA-50을 출동시켰는데, 여러분, 이 대게릴라 작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저공 작전을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항공기, 특히 이 군용기는요, 이 저공 작전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작전이에요. 조종사가 자칫 실수할 확률이 높고요. 실수하면 이게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체 결함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선 부드럽게 넘어갔죠. 더군다나 이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공군과 제조사 관계자들도 가서 아주 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해주고 굉장히 훈훈한 그런 그 일담을 남겼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일본이 그럼 도대체 느닷없이 여기서 일본이 왜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자, 일본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일본도 여러분 뭡니까? 대부분 항공기가 어디예요? 미국제잖아. 물론 자기가 만든 F2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근데 일본도 사실 훈련기가 있어요. 일본 자기네가 만든 게 있다고. T4라고 훈련기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T4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 1988년에 만들어졌어요. 무려 이걸 200대 이상 만들었고 아직도 일본답게 이걸 160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88년이면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3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7년 전에 만든 훈련기를 아직도 160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본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기가 뭡니까? 4세대, 4.5세대, 5세대예요. 근데 88년에 만든 이 T4 훈련기는 디지털화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항공기의 훈련용으로선 부적합하죠. 그래서 일본이 뭘 찾기 시작했느냐? 얘네들도 훈련기를 찾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죠. 일본도 나름 항공 선진국인데 얘네가 뭐 훈련기 하나 못 만들까? 그런데 여기 또 뭐가 들어가느냐? 돈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지금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뭘 하고 있어요? 6세대 전투기 사업, GCAP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예산을 전용해서 훈련기를 만든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훈련기는 해외 직도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본 항공자들 관계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거 T-50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칭송이 자자하거든. 훈련기로선 세계 넘버원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우리 T-50이 그 FA-50의 훈련기 버전 T-50은요 완벽한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세대, 5세대 전투기의 전환 훈련이 굉장히 원활해요. 얘가. 더군다나 록히드 마틴하고 지금 우리 카이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 그 공군 훈련기 사업하고 뭐 가상적기 훈련, 그다음에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지금 참가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일신했어요. TF-50이라고 해서 이걸 일신한 그 훈련기가 또 있거든. 그거 본 거야 얘네들도 눈이 없나? 얘네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시뮬레이터 탔대 애들이. 시뮬레이터 가지고 가서. 그래서 F-16하고 똑같네. 디지털이 이렇게 잘 돼 있다고 막 이렇게 얘가 놀란 거야 얘네들도. 그랬는데 우리 한일 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미국하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일본이 선택한 게 미국 보잉의 T-7A예요. 여러분 또 나왔죠. T-7A. 보잉의 T-7A가 얼마나 삽질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원래는 작년부터 미 공군에 배치됐어야 되는데 질질질 끌어서 2027년에 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 미 공군은 빡친 상태고요. 얘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잉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죠. 야, 얘를 고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미 공군에다가 우리가 굉장히 싼 가격에 만들어줄게라고 해서 뻥쳤는데 어떡할까 했는데 여기서 누가 들어온 거야? 일본이 우리 T7 우리도 좀 할까라고 이제 입질이 들어온 거죠. 이쁜 놈. 일단 들어와. 그래서 일본이 물어봤죠. 뭘 하면 됩니까? 그래. 일단 지갑부터 열면 돼. 근데 일본이라고 사람이 없겠나? 보니까 너무한데? 야,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예산이 안 잡힙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개발하는 게 낫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지. 왜? 우리가 한국제라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T-50을 하면 일본 애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지. 그럼 누가 해야 돼? 합작사인 누가? 록히드 마틴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지금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일본 그 방산 전시회에 우리나라 카이가 갔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 요만한 거 딱 해놨었다. 근데 올해는 올해는 이렇게 스탠드형 모델 있죠. 엄청나게 큰 거 이거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카이 다 빼고 어떻게 록히드 마틴 딱 새겨가지고 록히드 마틴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있어. 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뭐 했어?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F-47. 그렇죠? 미국의 6세대 전투기. 이거 누구한테 넘겼어?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으로 누구한테 줬어요? 보잉한테 줬죠.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도 지금 뭐야? 빡치는 거죠. 그래도 록히드 마틴이 이랬어. 난 괜찮아. 왜? 전 세계에서 우리 거 원하는 데 굉장히 많아. 우리 F-16도 아주 잘 팔리고 있고 뭐 F-35도 원하는 나라 많고 막 등등등이야. T-50도 팔릴 수 있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록히드 마틴이 일본한테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타보고 싶다며. 타봐. 타라니까. 한 번만 타볼까? 뭐 이런 상태예요. 더군다나 지금 제 정보원에 의하면 록히드 마틴이 뭘 추진하고 있냐. 여러분 아시죠? 일본은요.
무기를 사올 때 완제품은 찔끔 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국 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해요. 이게 일본 헌법이에요. 일본 법령이에요. 왜? 자국의 그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그렇게 해야 돼. 항상 그렇게 해왔지 않니? 일본 내다가 우리가 TF-50 공장 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골치 아파질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 T-50이나 FA-50의 지분은 우리나라가 70%예요. 우리 카이가 70%. 나머지가 록히드 마틴이에요. 록히드 마틴이 주로 하는 건 해외 마케팅 같은 걸 주로 담당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우리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의 지분만 록히드 마틴이 우리한테 챙겨주면 카이, 우리 제조사 카이는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처음에 핵심 부품 우리가 공급한다. 핵심 부품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시스템 우리가 공급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일본 애들이 이것도 싫을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모든 부품을 우리 일본에서 생산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방법이 있대요. 뭐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정보원이 가서. 록히드 마틴 관계자 바짓가랑이를 잡고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됐냐. 일본에서 TF-50을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상하는 70%의 지분만큼 우리가 카이를 챙겨줄 수 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록히드 마틴이 생산해야 되는 F-35의 부품이랄지 정비랄지 그 다음에 F-16 바이퍼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 F-16 바이퍼의 부품이랄지 정비랄지 등등등등을 돈을 70%만큼 꼬박꼬박 너네들한테 할당해서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록히드 마틴은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이쪽도 뭐예요? 급해 맞으니까 열린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은 뭐냐? 70% 지분만 꼬박꼬박 챙겨주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이것도 나름 뭐다? 앉아서 돈 버는 방법. 그런데 일본은 지금 예전에 그 기시다 총리하고 바이든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것도 해서 MOU도 맺었어 사실 T7 하기로.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T7 보니까 저거 안 될 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궁여주책을 내놓은 게 뭐냐면 TX라고 해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우리가 훈련기 그냥 대충 만들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CAP 때문에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T4를 대폭 개량한 거가 나온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T7 실물은 나왔지만 지금 헤매고 있죠. 2027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초 설계가 잘못됐거든, 얘가. 대폭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서 얘가 히트 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의 자체 T4를 개량한 TX. 얘는 지금 컨셉 단계예요. 실물 나온 것도 없고 기술 실증도 안 돼 있네요. 페이퍼 플레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T-50, 록히드 마틴명 TF-50은 어때요? 이미 실물이 나왔죠. 실물이 나오고 전 세계에서 지금 뭐예요? 훈련기로 경공격기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예요? 여러분 무기는 뭡니까? 실전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 뭐야?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됐다니까. 여기에 이탈리아 업체까지 끼어들었어요. 그 어떤 것도 성능적으로 우리 T-50한테 안 돼요. TF-50한테 안 된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일본 애들이 눈앞에 T-본 스테이크가 있는데 옆에 야 그냥 순대 먹어라. 그 다음에 현타가 안 오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탈리아 애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 훈련기 줄 테니까 일본이 뭘 만들었냐면 P1이라고 해서 제트 해상 초계기 괜찮은 게 있거든. 그거하고 바꾸자라고 했거든. 저거 괜찮겠다. 난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도 일본 싫어요, 여러분들. 나도 일본 싫은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얼마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P3CK 추락했죠. 그쵸? 이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노후한 기체였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해역이 엄청나게 넓은데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상 초계기가 열 몇 대예요. 20대인가? 하여튼 굉장히 적어요. 적어도 우리가 50대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프로펠러기가 아닌 터보젯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상 초계기가 필요한데 일본이 마침 그걸 가지고 있다고. 얘네가 생산을 한다고. P1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설득할 수 있죠. T7 살래? 너 지금 삽질하는데 자신 있어? 너 ATM기 할 거야? 미국 애들한테 보잉한테 ATM기 할래? 두 번째, TX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죠. 너네가 원하는 게, 너네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다, 야, 계급장 다 떼고, 국적 다 떼고, 마크 다 떼고, 너 원하는 거 뭐야? 왜 무시해? 뭐야? 말을 해! 왜 무시해? 이러겠죠. 그럼 이거죠. 사실 저는 너네 거기 뭐 굉장히 라이센스 들어가서 뭐 공장 세우고 이런 것보다 그냥 바꾸자. 너네 P1하고 우리 T50하고 바꾸자 그냥. 각각의 뭐야 그 정비하는 센터 세우고 바꾸자. 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제 무기를 쓰냐? 좀 열린 사고를 가지면 안 되나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미국 건 터무니없이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도 뭐 카이에서 이제 수송기가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일본제를 쓰자 이게 아니라 굉장히 열린 사고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T50이나 FA50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명돼서 가장 핫한, 사실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어떤 형태로도 우리 T50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훈련기 시장에서 다른 대체 수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서방 시장에서. 서방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 야, T50 이상만 한 게 없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여기에다가 뭐 미 공군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T7A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 해군하고 미 공군 가상적기에서 우리 TF50, T50 선택해봐요. 게임이 2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거듭거듭 말씀드리자면 뭐가 됐습니까? 우리 T50은, 우리 FA50은 뭐가 됐습니까? 증명이 됐습니까? 일단은 일본이 이거예요. 일본이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GCAP라고 해서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GCAP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아제 훈련기를 일본이 들여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가능성이 우리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GCAP 사업이 일본이 생각한 대로 굴러갈 수 있느냐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투기 공동 개발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왜? 모든 나라가 원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유로파이터라고 해서 한 번 성공한 사례가 있긴 해. 뭐 몇몇 사례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성공은 했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성공이 아니에요. 왜? 지분 누가 더 갖느냐, 누가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우고 그 덕분에 원래 애초 계획보다 개발 기간이 2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GCAP는 지금 목표가 2035년이에요. 딱 10년 남았거든요. 근데 10년 안에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잘 굴러가서 10년 안에 시제기가 나서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느냐?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두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끼었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또 막 갈 거라고. 개발 기간이 늘어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 뭐 늘어지라고 고사지 내는 건 아닌데 사실. 더군다나 일본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걸 건너뛰고 6세대로 바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영국 역시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요즘 이런 말 하죠. 아, GCAP는 6세대가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을 가끔씩 흘려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우리도 가야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저는 빨리 우리 KF-21이 빨리 5세대 버전으로 빨리 가야 돼요. 블록 3로 빨리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영공에 중국 전투기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카디제 들어오고 난리가 났잖아. 이거 우리가 좌시할 거냐. 그렇다면 지금 있는 KF-21을 기반으로 블록 1, 블록 2를 거쳐서 블록 3에서 KF-21EX에서 우리가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뭐예요? 굉장히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6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무인기와 같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6세대 전투기의 특징 중 하나예요. 뭐 초음속 순항이 돼야 되고 뭐 다영역 뭐 스텔스가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무인기와 같이 작전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KF-21을 블록 3 KF-21EX로 전환하면서 무인기와 연동 작전을 할 수 있는 기술 이쪽으로 일단 빨리 먼저 가야 돼. 다른 거 다 놓더라도 무리해서 뭐 6세대 다음 차세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진정한 5세대로 먼저 간 다음에 얘를 가지고 무인기하고 연동하면서 6세대와 거의 동급의 작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6세대 전투기의 시제기를 내놓은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6세대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차근차근 하지만 굉장히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는 갈 수 있어요. 예산만 투입되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 성과를 냈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결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결심과 결정,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늘의 영공을 지키는 것은요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항공기 후발주자죠. 항공기 후발주자인데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선진국한테 우리 훈련기, 우리 항공기를 팔 수 있다는 생각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그게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그동안 방산 수출을 등한히 했던 일본도 지금 요즘에 어때요? 이 방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또 다른 경쟁자를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량을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면밀히 잘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신속하고 과감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공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샤르의 엑스파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